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네,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.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시장 오늘도 그닥 좀 노잼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, 어떤 주제 살펴봐야 될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. 네, 키워드입니다. 핫 키워드죠. 네, 공매도 전면 재개 임박한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시행이 된 게 이번에 4번째입니다. 그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 코로나 때가 한번 막혔었고요. 이번에는 무차입 어떤 공매도 시행으로 인해서 한번 좀 막혔는데 이제 재개가 됩니다. 근데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역기능을 사라지고 순기능을 조금 더 기대하는 구간 속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노심초사하실 것 같거든요. 네,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점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, 이사님. 공매도 당시에 제도가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번에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한번 좀 살펴주세요. 네,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가 이번에 4번째죠. 특히 이제 2008년을 좀 시작으로 해서 지금 총 4번째인데 특히 이제 3월 31일 지금 월요일이 예정대로 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과정이고요. 그다음에 17개월 만에 좀 공매도가 재개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금융위기, 그다음에 2011년은 유럽 재정위기,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.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위기 때마다 어쨌든 간에 좀 공매도가 좀 계속 전면 좀 금지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 공매도 제도가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별히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어떤 중앙 점검 시스템이 좀 준비가 됐다라고 좀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위반 거래가 좀 이제 적출할 수 있게끔 강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어떤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공매도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제한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뭐 9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연장 포함해서 12개월까지가 좀 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강하게 적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증권사 대주주의 어떤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인하되고 상환 기간도 좀 대차와 동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이전과는 다른, 제가 볼 때는 공매도의 어떤 전면 재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좀 강화되고 새로운 환경이나 좀 목적에서 어떻게 보면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과거의 사례를 참고를 해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, 일단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가 제가 볼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에 대한 상단을 좀 높이는 어떤 리포트가 좀 발표됐다는 점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분들의 막연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두려운 심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능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니까 역대 최장 기간에 이번에 금지가 됐었어요. 17개월을 금지가 됐다가 전면 재개가 되는데 안전장치를 조금 해놓고 이거를 풀게 됩니다. 근데 코로나 때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, 일본은 공매도 금지 조치 안 했거든요. 그냥 풀어놨습니다. 그것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유용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약이 될까 독이 될까, 그리고 지금 증시가 상승 모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불시소개가 될까, 좀 불쏘시개가 될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대목 그거잖아요.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줄까, 가능성 있겠습니까?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플레이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.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올까가 상당히 중요한데,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사실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만 좀 한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번에 어쨌든 전면 재개가 좀 되면서 전 종목에 지금 재개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17개월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지금 이제 지분을 봐야 되는데, 사실 뭐 물론 이제 개별적인 분명히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,
공매도가 금지된 동안에 외국인의 지분은 분명히 감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좀 외국인의 지분이 막 50% 가까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을 정도로 지금 지수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외국인의 좀 지분 자체는 확실히 좀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가 지금 전 종목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이 얼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이제 공매도가 이제 도입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출렁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좀 그러한 사례들은 분명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모든 종목에 지금 어쨌든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될 거고 감시도 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든 종목에 어떤 시장 참여하는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재발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, 코스닥 150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히 좀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저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롱숏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운용사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총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시장의 상승 하락 또 종목의 상승 하락 이러한 전략이 분명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을 때 아마 지금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분명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겠죠. 공매도만 보고 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, 이제 관세 저희 노이즈 있잖아요.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하고 환율이 이제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외국인들이 조금 초반에는 간을 보지 않을까, 뭔가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. 네. 일단은 지금 어쨌든 네 번째다 보니까 네. 과거 세 번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왔냐. 결국 지수가 올랐냐 내려갔냐.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. 통계가. 네, 예. 통계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세 번 모두 3개월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일, 그 다음에 1개월, 2개월, 뭐 3개월, 6개월로 좀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당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코스피 수익률 자체가 좋지는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시작했던 첫 해 어떤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는 1%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만 네, 뭐 네. 금융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뭐 마이너스 0.5%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당일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을 보였습니다만 네.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지수 자체가 특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매도 자체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상승전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살짝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폭이라든지 강도를 봤을 때 분명히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한 몫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물론 이제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매도 재개가 시행됐던 해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.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네.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제가 볼 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금융위기라든지 재정위기 때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을 좀 금지를 했다 다시 풀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때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
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지수가 좀 너무 많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? 네. 유동성 장세가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이제 쇼 포지션을 잡는 공매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물이 좀 출회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래도 2.84%로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공매도 단기간에 어떤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3개월 이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플러스가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를 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글쎄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증시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.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00선에서 계속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공매도 재개된 부분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수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.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분명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분명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, 특히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만큼 지금 이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4월이니까 2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1분기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방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낮고 어쨌든 숫자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상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상방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. 룰을 조금 바꿨습니다. 개미들의 볼멘 소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매일 비판을 하잖아요.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그런 역기능들을 많이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의 어떤 축복이 될 것인지 변동성의 폭탄이 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공매도 재개가 내고 나서 1, 2주간은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신 게 맞으시죠? 네, 일단은 지금 수급에 제가 볼 때는 좀 손바뀜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. 또 섹터 간의 이동은 분명히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분명히 매물 출회가 나올 것이고 낮은 종목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좀 상당히 아웃퍼폼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매물 출회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, 뭐 자동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볼 땐 섹터별로 순환매 여기에 또 수급 간에 또 손바뀜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1, 2주간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그렇게 고점주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대이동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. 그럼 외국인들 뭐 살까요? 일단은 뭐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볼 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좀 과대낙폭이 되어 있거나 싸거나? 네. 그다음에 아. 성장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공매도와 상관없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결국 숫자가 잘 나오면서 저평가가 돼 있거나 최근에 과대낙폭돼 있는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를 좀 이제 교집합을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그런 나와요? 섹터가 어딜지가 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 간에서 좀 하나의 좀 이 섹터로 이 공매도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땐 그 하나의 어떤 좀 상징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난주에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 월, 화 좀 수급이 나가겠습니다. 뭐 오늘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2%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뭐 30% 이상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4월 초에 어쨌든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영업이익보다도 매출 쪽에서 어떤 콘센서스 상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어떤 반등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저는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을 좀 알리지 네, 않았습니까? 네, 네. 특히 미국의 어떤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를 한다는 점 여기서 다만 좀 오류는 있습니다.
미국 내에서 짓는 건 원래 관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건 관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렇죠.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. 네, 그래서 애매하다. 그런 부분에서 네.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이 좀 약간 이렇긴 명확하지가 합니다만, 않아서. 네. 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뭐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AI를 통해서 지금 전기차라든지 어떤 휴머노이드 전환을 좀 꿈꾸고 있는 상황. 다만 좀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어제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30만 원 정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30% 이상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낮은 상황, 하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, 여기에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가 볼 땐 섹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반도체와 지금 자동차,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,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차라고 합니다. 반도체하고 자동차. 그러면은 대차장고가 이제 늘고 있는 종목들 요즘 보면 슬슬 빠지거든요. 그리고 지금 고점주 타깃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. 네. 고점에서. 근데 아직까지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공매도 전후로 해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나을까요?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중 축소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나옵니다만 자리가 높다라는 이유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인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조방이에요? 네. 조선 방산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, 조선과 방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 2023년, 2000년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뭐 수주라든지 실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 제가 볼 땐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측면,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비중 축소했던 부분을 그 이후에는 늘릴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생각 듣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대차장고가 최근에 50조가 돌파가 됐습니다. 공매도 앞두고요. 네, 이렇게 대차장고 늘고 있는 종목들 앞서서도 제가 랭킹에서도 살펴드렸다시피 급락하는 종목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홀기나 내 종목의 그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금의 이동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. 네, 반도체와 자동차 유심히 훑어보시면서 기회 한번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